챕터로 고골과 풍자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되도록이면 끝까지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고골과 풍자문학 있는 데서 고골 초상화를 보시죠.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이 동상이 고골이의 그 동상입니다. 고골의 참고 서적은 많이 있지만은 그 조그마한 문고판으로 된 정명재 선생의 고골 건국대 출판부에서 나온 이거 하나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고 좀 깊이 연구하실 분들은 더 좋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시대 교환 해봅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서 이때의 왕은 니콜라이 1세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죠. 누굽니까? 바로 부슈킨이 만났던 부슈킨을 죽였던 바로 그 니콜라이 1세 황제, 유럽 왕가의 최고의 미남, 폴란드 국왕을 겸직했고 형보다 19살 연하의 남자, 즉위식 때 바로 부슈킨 때 많이 했던 데카프스트란을 진압한 뒤에 왕위에 올라서 오른 뒤부터는 폴란드 봉기 진압, 지난 그 부슈킨 강기 때 했죠. 헝가리 또 폭동 진압. 이래서 굉장히 그야말로 탄압으로 유명한 왕, 러시아의 헌병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니콜라이 1세 황제, 이 시대 때였다. 이때 러시아의 농노는 전 인구의 4분의 3이 농노였다. 그 얘기를 다 했죠. 그리고 그 미남 짤의 아내는 프로이센의 샬롯테 공주. 애들 많이 낳았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시대다. 그랬던 니콜라이 1세. 말하자면은 부슈킨이 죽은 바로 뒤 세대니까 황제는 같은 황제죠. 자, 그럼 이제 고골의 고향은 솔로진치입니다. 솔로진치는 그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는 이 러시아 설명을 내가 여러분들이 할 때 크게 나누면 세 개라 얘기했죠. 병러시아, 소러시아, 러시아. 기억나요? 병러시아는 벨로루시라는 병러시아고, 소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소러시아. 그리고 병러시아, 소러시아는 지금 다 독립된 국가라, 다른 나라로 독립국가 연합이 되어버린 독립국가가 되어버렸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러시아, 그거는 그냥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러시아 문학산을 보면은 다 그 러시아에서 다 놀아놔요. 그런데 그 러시아 아닌 지역의 출신, 이 고골이 이제 처음 나타납니다. 고골이. 나중에 이제 또 나타나지만 이때까지는 고골이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든. 우크라이나의 폴타바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 남아야 돼요. 딱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강의 자료에다가. 왜? 푸시킨 할 때 폴타바 했어요. 폴타바의 그 서사시 폴타바 어떤 데였습니까? 고추베이가 있었던, 고추베이. 바로 그 표트르 대제와 전쟁을 했던 그 지역, 그게 바로 미국 그 폴타바 지역 주였죠. 그때 치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폴타바 주에 미르고로드 군, 미르고로드 군, 그 군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솔로진치 마을, 거기 태어나는데 지금은 이 군 자체 이름을 고골예보, 고골이의 도시, 그런 뜻으로 고골예보 바꿔버린 겁니다. 고향입니다. 솔로진치. 고향에 뭐 이게 동상이 다 써 있어요. 그 동네도 써 있고, 생가에도 써 있고, 면단위 소재도 써 있고, 군단위 소재도 고골 동사에 다 써 있습니다. 그만큼 고골은 이 지역에서 유명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고골 동사이죠. 자,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솔로진치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좀 독특하죠. 트랜스피그레이션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 단어 그대로 하면은 변신한다, 뭐 몸을 바꾼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개신교에서는 이걸 그렇게 뭐 그 유명한 날로 치지 않는데
가톨릭과 동방교회, 이게 동방교회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리스하고. 이쪽에서는 이날 굉장히 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어느 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어디 산에 갔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산으로, 산꼭대기로 데려가요. 산꼭대기로 데려가더니만은 갑자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 옷과 얼굴 표정이 확 달라져요. 하얀 걸로 쫙 변하더만은 그 하얀 옷과 얼굴에서 막 빛이 쫙 납니다.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누구와 이 얘기를 해요.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굽니까? 그 다 아는 바로 선지자 모세죠.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유명한 예언자? 구약에 나오는. 그만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막 세계요. 전부 다 빛이 환한 속에서 막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세에 있는데도 변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신한 거죠. 신으로 변신해서 옛날에 이미 오래전에 작고한 그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그러면 이제 12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뭐 그렇게만 들었지 실제로 변신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처음이라 그래요. 이게 첫 장면을 살아있을 때 보여준 첫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피거레이션, 트랜스피거레이션, 그 트랜스피거레이션을 기념하는 성당, 이게 이제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이 성당이 고을 고향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딱 그 짐작이 됐죠. 그 지역이 이제 성당입니다. 그 지역 거리, 참 러시아는 이 지역들이요, 참 그야말로 그냥 자연 환경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왜 땅이 넓으니까. 이거는 이제 밀호로드에 있는 자기, 세라믹 자기잖아요. 세라믹 단과대학, 공과대학이죠. 도미션 가는 거는, 도미션은 영면이라는 뜻입니다. 영면. 영면의 뜻이니까 그 영면을 기리는 교, 성당, 그런 거죠. 밀호로드에 있는 정거장, 기차 정거장이고, 밀호로드의 예배당.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조상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우크라이나 아주 귀족집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귀족 집안의 처녀를 보삼합니다. 납치해서 그냥 결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저가서 처음에 공식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놓고 하니까 저절로 인정받아가지고 족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 보통인데 그 부잣집, 귀족집 여자 처녀를 납치해가지고 보삼해서 강제 결혼한 거다. 마치 몽골식 결혼한 거죠. 러시아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코자크 혈통은 소지주.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가 외갓집이 부자니까 소지주가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상당히 넉넉하게 부자로 커가지고는 지주가 된 거죠. 그런데 지주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취미도 있고 고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살린단 말이죠. 근데 고골의 아버지가 유명한 게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꾀꼬리 소리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근데 그걸 막 여자들이 빨래하면은 방아 소리 때문에 안 들리거든요. 빨래를 금지시킵니다. 꾀꼬리 소리 한참 일어날 때 빨래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 안 울 때 피해가지고 빨래 시키는.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자기가 직접 희곡을 써가지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배우가 모자라면 지가 직접 배우도 하면서 감독하고 아마추어 예술인이죠. 어머니는 폴란드 집안 출신으로 14살 때, 어머니가 14살 때 결혼합니다. 그래서 18살 때 고을 낳아요. 그러면 14살에 결혼해서 고을이 태어날 때까지 애 안 낳았을까? 낳았습니다. 낳는데 다 죽어요. 다 죽고 고을이 낳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태어난 건 고을이 처음이죠. 아주 어머니는 미신적이야.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는다. 이런 게 아주 머릿속에 딱 배어 있어요. 이 고골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12남매를 낳은 고골의 부모. 반타작이에요. 6명 이상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고골이 동생은 살아남은 게 고골이 살아남고 고골보다 먼저 태어난 둘인가 얼마가 죽어요. 죽어버리고 고골이 태어났고 그 다음 동생들도 많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거는 남동생 이반, 여동생 마리아, 안나, 엘리자베타, 올가 이밖에 없습니다. 살아난 건 12명 낳았는데도. 자, 그럼 어머니가 고골 놓을 때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애나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골이 놓을 때가 되니까 이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요.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르고로드 군의 제일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고골을 낳습니다. 둘 죽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호강을 한 거죠. 이 병원입니다. 그 당시 군에서 제일 좋은 병원. 여기서 고골 태어났거든. 집안은 200여 농로를 거느린 소영지를 가진 영주. 그래서 그냥 그 이름 따가지고 바실리에프카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시골 마을에서 그 인근 마을 전 군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트로신스키라는 부잣집 귀족입니다. 어머니 쪽 먼치적 되는데 키빈찌라는 마을에 살았던 부유한 귀족인데 그 저택 안에 그러니까 고골 집보다도 더 훨씬 부잣집, 비교가 안 되는 부잣집입니다. 도서관에 가족극장에 뭐 온갖 그 스포츠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부잣집입니다. 애들 시끄러우니까. 여기에 가서 고골이 많은 신세를 져요. 그래서 이제 뭐 연극도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고골이 많이 신세를 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살 때 폴타바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기숙생활이에요. 한 살 안에 남동생과 갔는데 남동생은 바로 일찍 죽어버리고 폴타바 가브리일 소로친스키 이 교사집에 기숙생을 들어가서 개인 수업을 받아요. 자, 폴타바 그 부시킨 작품에서 얘기한 바로 그 폴타바 배경된 영화가 여러분들 잘 아는 해바라기 영화 봤죠? 네. 소피아 로렌 나오는 이 영화의 무대가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폴타바. 끝없는 볼만해. 이 볼만하죠? 이런 들판에. 자, 그러고 이제 김나지움 들어가거든요. 12살 때 체르니고프 주에 위치한 네진시의 김나지움. 네진. 시 이름이 네진. 20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가는데 바스 타고 3일 걸려요. 왜? 가다 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손님들 계속 바꿔 태워야 되니까. 역마차죠, 일종은. 혼자 계속 달리면 하루에 가는 거죠. 기숙생활 하는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계몽주의 사상,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과 데카브리스트, 러시아 혁명 사상 이런 교육을 받고 시, 희곡 창작, 연극 활동, 여배우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고골이. 여자 배우로 분장해가지고. 그다음 바이올린도 배우고 미술도 그림도 함께 그리고 성적은 중간, 법률 선생을 좋아했고 이게 김나지움입니다. 그러다가 졸업한 뒤에 바로 페테르부르로 가버려요. 왜? 집안이 넉넉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때 절친한 친구가 다니엘예프스키와 동행해서 페테르부르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는 20살 때 알로포라는 필명으로 간스 큐헬가르첸 딱 보면 발음이 독일 발음이잖아요. 이 독일입니다. 큐헬가르첸, 가르첸 그런 거죠. 이 시집입니다. 자비출판이에요. 자기가 돈 내가지고 돈 넉넉하니까 자비출판인데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객실 난로에다 그냥 그
자기 낸 시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안 팔리니까. 이 시집은 뭐냐? 독일의 전원풍의 로맨틱한 시집. 독일 전원시를 보고 흉내내가지고 러시아 말로 독일 전원시적인 전원시를 썼는데 자기 고향이 시골이니까 뭐 그 전원 풍경을 잘 알죠.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걸 꿈은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때 다 이 전 유럽이 뭐 미국을 최고 그냥 풍요로운 나라로 알고 막 다 그렇게 가려고 그러거든. 그걸 또 미국 가려고. 유럽 여행 가요. 여행 가서 독일 함부르크 빼준 가가지고 리벡 이런 데서 말이야. 리벡에서 그것은 타면 이제 그 대서양 바로 출항할 수 있거든.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 실패해요. 다시 귀국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못 갈 거니까 여기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딱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내부 마땅 관리가 돼요. 이제 돼가지고 출판국, 국내성 등등의 2, 3년간 관료직을 하다가 재미가 없거든. 답답하고 연극 배우가 돼보자. 그러니 극단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자기 기질이 안 맞단 말이에요. 또 때려치워요. 그러고는 이방 쿠팔라 전야라를 또 이름 없이 무명으로 문예 영감에 기고해요.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 유명한 평론가이자 시인이었던 주콥스키가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콥스키와 친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그림 그리고 싶어가지고 야간 미술학교도 다니게 돼요. 다 안 돼. 그러다가 황실 토지관리국 서기가 됩니다. 토지관리국 서기. 그런 중에 푸시킨을 만나요. 22살 때 5월 20일 봄에 푸시킨을 만나가지고 이제 주콥스키나 이런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푸시킨을 만난 거죠. 그럼 푸시킨이 이때 이미 대단히 유명한 전국에 독자가 많은 유명한 시인이거든. 그랬더니 푸시킨이 가만히 곡을 보더니만은 고향이 어디냐, 뭐, 글 뭐 쓰고 싶으냐, 뭐, 하고 물었더니만은 곡을 또 글 쓰고 싶다. 그랬더니만 푸시킨이 충고를 합니다. 너 딴 거 쓸 생각하지 말고, 네 고향에서 들었던 이 얘기나 겪었던 일, 그걸 소설로 먼저 써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 공부하는데 절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아주 핵심을 짚어준 겁니다. 글자 쓰는 핵심을. 그냥 뭐 글쎄 오늘날 봐줄게 해가지고 그냥 글자 몇 개 고쳐주고 그거 뭐 10년 해봤자 늘지 않아요. 딱 핵심을 네 고향 얘기 써라. 푸시킨. 정확하게 봐준 거죠. 그런 동안에 일자리 없다. 밥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주콥스키가 나서가지고 애국의학원 그 역사 가르쳐라. 역사 선생님 들어가요. 역사 가르쳐보면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위대한 역사학자가 되어서 국가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과대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걸 과대망상증이 약간 있어요. 푸시킨. 이 오른쪽, 여러분 그림 오른쪽이 이제 푸시킨이고 왼쪽이 고골입니다. 고골이 뭐 자기 글 뭐 써왔다고 읽어보고 뭐 듣고 하더니만 푸시킨이 너 그러지 말고 고향 얘기 써라. 황당한 그런 독일 무슨 전원풍의 시 흉내 내가지고 쓰고 그러지 말고 네 고향 얘기, 네가 살아온 얘기, 어렸을 때 들었던 전설 신화 얘기 그런 거 다 써라. 그 이제 충고를 한단 말이죠. 푸시킨이. 이거는 이제 셋이 만났을 때입니다. 주콥스키하고 셋이 만났을 때. 왼쪽을 들고 읽는 것이 고골, 주콥스키, 푸시킨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푸시킨 충고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행해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 아무리 좋은 선생 만나도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고골은 푸시킨 말 들었어. 듣고 자기 고향 얘기를 쓴 거야. 그 제목이 뭐냐? 단편집 내는데 디카니카 부근 농가에서 밤. 이거 한 권을 내가지고 일하기 유명해집니다. 금방 출세해버려요. 그럼 디카니카 부근의 농가의 밤이 뭐냐? 디카니카는 뭐냐? 폴타바 평원. 근데 조그마한 마을이야. 폴타바 평야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야.
부제가 뭐냐? 벌치기, 벌 기르는 농민이야. 벌치기 누드이 판코가 엮은 이야기책. 어때요? 소설 제목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고상하게 말하면 양봉업자 노인, 그게 누드이 판코예요. 이 영감이 붉은 머리 귀족이라는 뜻의 이름이야. 그게 이제 벌치기를 루드이 판코. 이제 루드이 판코라는 게 우크라이나 말로 이제 붉은 머리 귀족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럼 겨울 밤이면은 다 그 벌치기 영감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옛날 책도 읽고 축제도 하고 뭐 한잔 먹기도 하고 이 즐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온 이 얘기를 고골이 그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부은 농가 그 농가라는 게 바로 이 벌치기 집 영감집이야. 거기서 밤 보내면서 들어서 이 얘기 그걸 자기가 그대로 해준다. 딱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시킨 말을 그대로 충실히 들은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참 농촌은 다 아름답잖아요. 이게 영화도 됐대요. 러시아에서. 그럼 형식이 뭐냐? 데카메론이 뭡니까? 콜레라 피해가지고 피렌체 부근 상기술 별정에 가서 10사람이 가서 돌아가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 남자 저 숫자 맞춰가 했던 얘기를 열 동안 한 얘기를 데카메론이거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집에 모여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는 형식이에요. 형식은. 자, 그 다음에 데카메론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호프만은 제라피언 형제들. 이것도 그래 되어 있대요. 난 이걸 못 봤어요. 호프만 건 못 봤습니다. 호프만은 밑에 그 영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Subject and Hero of 자크 오펜바흐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픽셔스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라는 이 오페라 이게 있는 거고 이 호프만의 이 작품집 속에 있는 제라피언 형제들에 있는 한 작품이 뭐냐면은 차이콥스키가 쓴 호두깎이 인형의 대본이 된 게 바로 이 호프만의 이 단편집에 있는 거라는 거. 그까지밖에 나도 몰라요. 이 단편집을 안 봐가지고 난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얘기 형식이 한 사람이 쭉 얘기한 화자가 하나인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 사람 얘기를 묶어놓은 책. 그게 바로 기가니까 보고는 농촌에서의 밤. 바로 고골이 내는 거다.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 보십시오. 고골이 얼마나 문장을 재밌게 그냥 노골적으로 쓰는가. 세상에 참 괴상한 것도 다 있구나. 기가니까 보고 농촌에서의 밤이라니. 어디서 노를 먹던 작자인지도 모를 멀치기 따위가 이런 책을 세상에 내놓다니. 하나님 맙소사. 기틀펜을 만드느라 그토록 많은 거위의 날개 죽지를 뽑고 종이를 만드느라고 그토록 많은 흥급조각을 없애고도 아직 모자란단 말인가?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글을 쓴다는 자들이 여태 그만큼 손가락을 잉크로 물들였다면 이제는 조갈법도 한데 급기야는 벌치기 따위까지 분수도 모르는 채 엉뚱한 야심을 갖다니. 이렇게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인쇄물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은 도대체 그 많은 종이들을 무엇을 싼 데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지 않겠는가.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제일 앞에다가. 어때요? 저리 어때요? 아, 이거 봐라. 벌치기. 양봉업자 따위가 책을 써. 이 도로 이 책 재밌는 얘기라는 걸 하는데 사실은 유인책이에요. 역설적이죠. 이러한 투정이 나오리라는 것을 이미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상하고 안 받아. 이것도 쓴 겁니다. 이거 다 고골이 지가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읽은 저 대목을 보면 이 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졌어. 그러면 어떤 얘기냐? 단편식으로 하나하나 얘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소진지 장날. 소진지가 어딥니까?
저 고향이죠. 시골 처녀가 장날 아버지 따라 가다가 청년을 만나서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모가 막 그냥 막 미우니까 여러분 못하게 막아. 그러는데 돼지 형상 악마가 매년 나타나서 자신이 잃어버린 빨간 스위트카, 이 위에 있는 긴 겉옷을 말이고 옷 위에 조금 반 외투 같은 거죠. 조각을 찾아 시장을 헤맨다는 전설을 이용한 청년 친구들. 이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막 이제 잘 되는 걸로 나오겠죠. 그런 건 어쨌든 이런 거짓말이죠. 황당한 거짓말을 전설에 나오는 얘기를 전설 그대로 썼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실린 책 단편 중에 이반 쿠팔라 저냐. 이반 쿠팔라라는 이 말은 동서라브 부족의 하지 있죠. 하지제 주신 이름이 신 이름이 이반 쿠팔라 신입니다. 이 신은 뭐냐? 그럼 기독교 신이 아니죠. 그 이교도들이 옛날에 해오던 걸 기독교들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축제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전설이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신입니다. 하지의 전날 밤에는 1년에 한 차례 붉게 고사리꽃이 핀다. 하지 전날에는.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제를 하면은, 기독교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축제를 한 뒤에는 그 뒤부터는 되게 근신을 하죠. 막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시큰 배팅팅 먹고는 그때부터는 뭐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절식을 한다거나 뭐 기도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그 제죠. 자, 베드로라는 과가 머슴살이 중에 주인 딸을 좋아하게 됐어요. 베드로카는 그 주인 딸을 좋아하니까 어느 날 악마의 유혹으로 베드로카가 자기가 좋아하는 딸의 동생을 지금 피 위에 핀 고사리꽃으로 보물을 얻은 그는 결혼식에 성공하지만은 망각증에 걸려버립니다. 1년 만에 기억력 되찾았지만 모든 건 사라지고 음을허망함이야. 베드로카는 수녀원을 가버렸고 악마는 여전히 인간을 유혹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 그 기독교가 만들어낸 전설입니다. 기독교들을 안 믿었을 때 악마에게 얼마나 시달렸냐. 그러니까 그 악마에게 시달렸던 것을 기독교가 믿으면 없어진다. 그런 교훈적인 이 얘기를 이제 이반 쿠팔라 저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설을 쓴 거죠. 이때 이제 이 곡을 만난 귀부인 중에서 스미르노바 빨간 글씨 나오는 걸 외워둬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여자가. 스미르노바 부인과 교유를 하고 이 여자는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마담격 귀부인들이 있거든요. 오데사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죽었는데 러시아 메모리스트 뭡니까? 메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롱을 경영했는데 여기에 푸시킨, 고골, 레르몬토프, 주콥스키, 뚜르게네브 이런 당대 거물급 문인들이 다 단골로 삼았던 그 집은 마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카니카 부근 농가에서 밤제 2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1부에 실렸던 글이거든. 그 1부가 하도 잘 나가니까 2부도 써봐라. 그래서 썼어요. 2부는 더 잘 나가. 2부가 더 좋아요. 크리스마스 전야. 이건 크리스마스 전야는 악마가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왜? 악마가 마지막 날이거든. 크리스마스. 예수가 탄생해버리잖아. 그럼 벌써 성인이 태어나고부터는 악마가 야구 죽어서 활동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은 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대장장이이자 화공인 바쿨라는 옥사나를 사랑해요. 이 옥사나는 여자는 여왕님이 신는 구두를 갖고 오너라. 그래 너하고 결혼하겠다. 참 까다로운 여자죠. 악마는 마을 성당에 성 베드로가 악마를 쫓는 그림을 그린 바쿨라에게 보복하고자 그러면서 전날 밤 그를 유인해. 도로에 역용당해서 에카테리나 2세 여왕에게 날아가서 구두를 얻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마 덕분에 얻어온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자 악마는 사라지고 바클라는 구애에 성공한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마의 힘을 빌려서 악마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힘이 세거든. 그날 여왕 그 궁전에 들어가서 훔쳐오는 까지 다 도와주고는 그 이튿날 결혼 못하게 회방 놀라고 하는데 웬걸 크리스마스가 딱 되니까 악마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는 사라지고 구애에 성공해서 그 왕실 숭성 구조를 가지고 결혼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식의 그 옛날 그 전설 얘기를 썼단 말이죠. 이런 전설은요, 영원한 문학의 보고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역사학 꿈이라는 얘기 했죠, 아까도. 근데 고고리 역사학은 어느 나라 역사냐? 우크라이나 역사입니다. 왜?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잖아, 고향이. 거기서 자랐잖아요. 자기 고향. 그게 꿈이야. 그리고 코자크 출신이죠. 코자크 피가 있잖아요. 고고리학교는. 이러거든. 그럼 대학도 키예프 대학.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거든. 거기 가서 역사 선생하는 것이 꿈이야.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학 역사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역사학부 조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사 강의를 맡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을 그만둡니다.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수 적이 안 맞아. 자기도 못해 먹겠고. 이때 뚜르게네프가 첫 시간 강의만 들었어요. 제자로. 그걸 강의한다 하니까 가지고 강의를 들어봤어. 소설가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영 아니올시다. 그리고 뚜르게네프가 그 뒤부터 안 들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단편이제 미르고로드. 이건 뭡니까? 자기 고향, 바로 군명이 미르고로드 아닙니까? 이것도 뭡니까? 자기 집안, 그, 고향 얘기죠. 우크라이나 수도 위주 얘기거든. 옛 기지의 지주, 평온하게 살던 지주 부부, 아내 죽자 5년 만에 남편도 죽고, 모든 재산은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약살당한 얘기. 예상적인 전원소설. 자기 고향, 그 자체가 전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부시길이 충고한 고향이 있어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도 타르스 불바입니다. 이건 걸작입니다. 타르스 불바. 자포로찌안 하는 건 자포로찌 지역에 있는 코자크.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은, 이 자포로찌안 요건 나중에 우리가 그 레핀이라는 화가 할 때 또 자세히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그 화가, 러시아 최고 화가 레핀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런 그야말로 그 지역성, 여기에 초점을 둬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타르스 불바, 여기서 이제 그 소재를 잡은 겁니다. 타르스 불바 이건 유명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지배하에 있었어요. 각 지방 조그마한 도시들은 코사크족이나 뭐 여러 종족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수도가 어딥니까? 키예프거든. 키예프는 폴란드 점령하에 있어요. 그러면 키예프에서 좋은 집 뭐 이런 데는 다 폴란드 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코사크족 중에 한 추장의 아들 둘이 키예프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한 동안에 폴란드 영주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이 코사크족들이 폴란드인을 쫓아내고 독립하려고 독립전쟁 하는데 키예프 포위하고 하는데 그 영주 딸을 사랑하는 아들놈, 둘째 아들놈이 몰래 식량과 쇠, 고기 잔뜩 가지고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가 버려요. 그건 뭡니까? 민족 배신입니다. 반민족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드레이가 이제 둘째 아들이야. 배신자야. 아들이지만은 우리 민족은 배신자가 해가지고는
권총으로 쏴서 아들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가 이제 타르스 불바거든. 그 아버지 이름이 타르스 불바예요. 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걸 한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고, 영화가 유명합니다. 영화가 4개 있는 중에서 제일 밑에 그 4번 보십시오. 율 브린너, 토니 커티스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무성영화, 이 무성영화 시절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칼라 영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대장불이바. 대장불이바입니다. 율 브린너가 아버지거든. 아들들 이제 유학 보냈어. 수도로 유학 보냈는데 가서 폴란드 영주 딸하고 연애를 하고 온 거야. 와서 나중에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갔는데 결국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애인을 따랐어. 그 왜냐하면은 이제 키예프에서 폴란드 영주들이 살고 있는 성을 딱 포위했단 말이죠. 포위해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 이제 물도 없고 빵도 없고 고기도 없고 굶어 죽어요. 그럼 한 1, 2주 지내면은 항복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애인 굶어 죽는다는 생각에서 먹는 걸 가지고 몰래 하숙을 통해서 잠입해서 양식을 다 대주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잡히니까 아버지가 총살시키고 다시 전쟁하는 거. 이게 이제 타르스 불이바거든. 그야말로 코사크족들의 그 기질을 잘 나타낸 영화죠. 이건 참 명작입니다. 이게 레핀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대장불이바야.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불러요. 부르면은 서기가 여기서 받아 쓰는 거예요. 타르스 불바. 이건 러시아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러시아에서 타르스 불바. 이건 굉장히 예술적이라는데 난 이걸 못 봤어요. 타르스 불바는 이건 뭐 이런 동상도 있고 뭐 기념할 만한 그야말로 러시아에서 알아주는 걸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알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보십시오. 비. 이건 여러분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공상과학적인 소재인데, 비가 민간스러운 딴귀신이에요. 쇠로 된 얼굴에 짧은 몸통에 긴 손발, 긴 눈꺼풀을 가진 추악한 괴물. 어때요? 현대 공상 귀신 이 춤 이렇게 까딱까지 열에 추는 그 중국 영화 이름 뭐야? 그런 그 영화의 말하자면 로봇식 인간으로 한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비라는. 그래서 비라는 게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 소설을. 그 과학 공상 만화 영화 같은 데서 키예프 신학교 철학과 학생이 호마 보르트가 여름에 여행 중에 마녀를 만나요. 만약에 장식개표 때려가지고 실시키퍼를 도주해버렸어. 근데 이 마녀가 키예프 교회에 살고 있는 소토니크, 딸이야. 때때로 마녀를 배신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야, 비 이름이. 그 마녀 이름이 비야. 교장 호출로 호마는 근교 귀족이 죽어가는 딸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신학 학생이니까 이제 교장 부름 받고 이웃 귀족집 가서 딸이 죽어가니까 기도해 주는 거야. 사흘밤 기도 중에 마녀와 신학생의 기도가 대결해요. 자기가 애매했던 마녀 있었죠. 비. 이게 나타나가지고는 마지막 날 비가 나타나가지고 호마는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반기독교적이에요. 마녀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녀에게 보복당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같으면은 신학 때 학생의 기도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계기 영화, 20세기 계기물을 한 시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고골이 본격적으로 자기 고향 얘기 탈피하고, 이 정도면은 나도
이제는 내 고향 얘기만 쓸 게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상대로 한 걸 써야 된다. 변신한 겁니다. 변신을 쓴 책이 뭐냐면은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키포로비치가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소설 제목 어때요? 여러분들 스필 쓰려면 이런 제목 해봐요.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참 재주 있는 작가야. 자,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이바노비치하고 니키포로비치. 간단해요. 이웃집이야. 이 집 사는데 이웃집에는 거위를 먹여. 나는 거위 안 먹여. 이웃집 거위가 하도 애매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웃집 거위 집을 부숴버렸어. 그랬더니만은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저 거위 집 지어주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자기가 거위 집 지어버리고는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어. 고발하니까 재판할 때마다 뭐 해가지고 계속 고발해. 마지막 푼 것이 보십시오. 또다시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검고 프로스만 들판 비햄벅 젖은 갈가마구와 가마귀 떼들 한결같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찌푸린 하늘. 여러분, 이 세상은 우울하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금만 타협을 하거나 얘기하면 풀어질 수 있는 것이 큰 싸움이 돼가지고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때문에 평생을 다투다가 일생을 보낸 얘기.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라베스크는 너무 평론집입니다.